네. 지난번 그 모듈 5번이 우리가 숙제였는데, 숙제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오늘 이제 모듈 5하고, 그 다음에 모듈 6을 여러분이 코칭으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셨고, 그 다음에 그 생각한 거, 생각 한번 해보셨으니까 이제 얘기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짝꿍이랑 같이 코칭을 하시면서 또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래요. 음, 내 삶의 경험과 지식은 책이 될 수 있다. 모듈 5는 내 삶의 경험과 지식은 책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제목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음, 제목이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경험과 지식이 책이 될 수 있는데, 자신의 경험이, 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근데, 지금까지 40년 넘게 살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은, 책을 쓰려고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거밖에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부딪히게 돼요. 누구나.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교수님이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것들로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쓰다 보면 그걸 다 암기하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식이 부족한 거를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그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책을 쓰면서 거기에 맞는 지식들을 다시 막 보충하고 자료를 찾고 이러면서 그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책을 쓰는 시간이. 그래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책을 쓰는데 여기서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문제는 반드시 발생되는 문제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이 반드시 발생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책을 쓰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책을 쓰면서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또 신기하게도 책을 쓰기 시작하면 모든 경험이 뭐 하나로 집중이 돼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던 일들이 그 하나의 그 주제에 맞게,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경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생존 독서에 보면은 제가 막 책을 지난번에 얘기했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막 써요. 쓰는데, 음, 너무 이제 책을 쓰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너무 몰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뇌가 막 뜨거워져요. 그래가지고 쉬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근데 쉴 수가 없는 거야. 막 너무 몰입돼 있으면은 거의 이 각성된 상태에서 쉬지를 못해요. 저는 근데 거의 10년 동안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살다 보니까 요즘에는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고 제가 강제로 막 쉬고 있는데, 어, 오늘도 강제로 쉬고 나갔다 왔어요. 한 2시간 밖에 걸어 다니다가 왔는데, 이 뇌가 막 갑자기 막, 내분비 계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안 움직이고 뭔가 집중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강제로 한 2시간, 3시간 나갔다 왔어요. 근데, 책을 쓰다 보면 그렇게 막 집중되고 몰입되어서, 막 쓰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깐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또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또 산책도 가고 이러죠. 근데 그 시간들이 이제 하나의 주제에 집중돼 있으면 그 시간들이 다 의미 있게 이 주제와 이렇게 연결되게 돼요. 생존 독서에는 제가 산책 나간 이야기가 있어요. 산책 나가서 물고기 밥 주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 빵 부스러기 준 이야기가 있어요. 생존 독서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몰입돼가지고 막 하다가, 네,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하고 와야겠다. 그래서 산책 나가서, 아, 이게 이런 일이네. 그럼 그걸 갖다가 또 책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제가 하나로 집중되니까, 아, 이 다음 챕터에 내가 쓸 게 이 주제인데,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된 일을 이제 만드는 거죠, 막 경험을. 일상의 경험이 그것과 맞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책을 쓰는 기간 동안에는 내가 쓰려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이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책 한 권 쓸만한 것인가? 또는 내 지식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누구나 들지만 하나를 정했다면 이제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그 재료들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셔야 하고 책을 쓰면서도 그걸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어 자 이거는 오늘 제가 아까 보충을 좀 했어요. 제가 아까 산책 나갔다가 네 산책 나갔다가 우리 코치님들을 위해서 생각한 거를 오늘 담았어요. 오늘 이제 모듈 5 번을 숙제로 내드렸거든요. 모듈 5 번을 숙제를 내드렸는데 오늘 아까 그 단톡에다가 얘기 드렸죠? 이제부터 숙제를 한글로 하세요. 물론 인제 우리 코치님들이 각자 자기가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각자 이제 주로 사용하는 툴들이 있고 뭐 누구는 엑셀을 쓰고 누구는 PPT를 쓰고 누구는 한글을 쓰고 누구는 워드를 쓰고 뭐 이렇게 우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는 책을 쓸 때는 대부분 출판사들이나 이런 데가 다 한글로 하거든요. 한글로 해야지 내가 지금 몇 글자를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가늠이 되고 우리가 다 똑같이 같이 똑같은 한글을 써야 돼요 이제. 그래서 한글로 써야 되고 포인트는 10 포인트. 10 포인트로 한글로 쓰시면 돼요. 숙제를 내실 때도 그렇게 쓰세요. 그리고 그 한글을 이렇게 쓰면서 글 쓰는 연습이 또 되실 거예요, 숙제를 하시면서. 그래서 자 오늘 우리 그 서현미 코치님이 정리를 해서 좀 알려주면 돼요. 우리 10 포인트로 한글로 이제부터 숙제를 한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아까 파일을 보낼 때도 이 파일이 뭔지 제가 오늘 또 숙제를 내 드릴 거예요. 그 모듈 몇 번 그다음에 밑에 바 이거 밑에 바예요 그거. 그다음에 자기 이름 요렇게만 딱 쓰시면 돼요. 어 자 고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아무 수고가 없어요. 저는 그냥 다운만 따닥따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막 그거를 자기식대로 해 놓으면 제가 그걸 받을 때 또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인제 우리 코치님들을 위해 저도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몰입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마음성장학교에 딱 몰입이 돼 있으니까 뭐 그냥 삶을 사는데 모든 아이디어가 여기에 집중돼 있으니까 맨날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허은영 코치님이 더 열정적으로 막 온갖 일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허은영 코치님이라고 우리 FT 코치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맨날 나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냐."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뭐 하고 있으면 고대로 또 카피해서 또 하시기도 하고 계속 그러니까 바쁘지. 자기 것만 해도 바쁜데 여기서 뭘 하면 그것도 또 해야지만 하니까 바쁘지. 자 근데 그 몰입이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요건 뭐냐면 '아 그렇지. 아 그렇구나.' 한번 해 보세요. 네. '아 그렇지. 아 그렇구나.' 저처럼 해 보세요. 자 '아 그렇지. 아 그렇구나.' 이거 어떨 때 하는 말이죠? 우리 이수미 코치님 이거 어떨 때 하는 말이죠? 공감이나 깨달음이 있을 어. 때. 아 맞아. 누군가에게 공감할 때도 그죠. 그렇게 '아 그렇구나. 그렇지.' 하고 또 깨달음이 있을 때 그죠. 깨달음이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공감도 역시 그 사람이 그럴 때 '아 그렇구나.' 할 때는 그의 말이 나의 마음의 어떤 부분과 맞닿아 있을 때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해요. 그리고 그게 정말 내 내면의 깊은 곳과 연결될 때 정말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코칭을 할 때 여러분은 다행히 마음성장학교를 통해서 여러 과정을 함께 하면서 음 어떤 상징이나 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의미 있는 또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그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나를 알아차리는 요소가 된다는 거를 이미 배웠어요. 그죠?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뭐 되고 싶은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라. 뭐 지금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라 이러면 '아 왜 그림을 그리지? 아 이걸로 해서 뭘 한다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어색하고 또 자기가 뭐 "저는 사자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이러는데 그걸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그렸을 때 그때마다 아마 이런 마음들이 느껴졌을 거예요. 어 뭔가 '아 정말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 내 안에 정말 사자가 있던 것 같아.' 뭐 이런 걸 인제 안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읽어 보면은 인제 '아 그렇지. 이거는
여러분이 인제 책 쓰기에 대해서 제가 모듈 5 번을 숙제를 내드렸어요. 모듈 5 번은 그냥 마음껏 상상해서 막 쓰는 시간이에요. 마음껏 내가 잘하는 거 막 늘어 놓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이러한 그 숙제가 생각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의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의 차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를 계속 재면서 하거든요.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할 수 없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못 해요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극히 아주 그 우리가 왜 빙산의 95%는 우리의 빙산의 95%는 무의식의 영역이고 5%가 의식인데 그 5% 조차도 깨어 있는 자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5%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 정도로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막연하게 뭐 좋아 보이는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재단하지 않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생각들을 막 끄집어냈을 때 그중에 어떤 것은 그냥 어디서 들어 가지고 막연하게 우리의 무의식은 또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서 막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얘기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말이야 그 뭐 "땅값이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그 얘기가 일로 쑥 들어가. 그래 갖고 갑자기 "그러니까 뭐 땅값이 요새" 막 이러면서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가" 막 이러면서 막 그 부동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또 누가 "야 요즘에 우리 동네 맛집이 생겼는데 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그 얘기가 쑥 들어가서 자기 그 생각도 안 하다가 "너 그 맛집 가 봤어?" 막 이러면서 화제가 그냥 전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디서 들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이 그거를 그냥 흡수돼 갖고 이게 그게 누가 그런 짓을 하냐면 무의식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의식을 깨어 있는 사람들은 남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안 들어요. 안 들린다고요. 이 집중돼 있으니까. 존재 경청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집중해서 하니까. 근데 존재 경청을 우리가 안 하면 늘 식구랑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얘기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막 거기에 영향받아 막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느낄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책쓰기 코칭 이 질문들을 할 때 불현듯 떠오르는 여러 가지들을 막 늘어 놓을 수 있어요. 또 누가 얘기하면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도 막 쓸 수 있어요. 또 내가 좋아 보이는 거 뭐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써요, 많이. 예를 들면은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뭐 내가 말할 때 가장 신나는 주제는 이것도 막 써요, 여러 개 떠오르는 대로. 지금 모듈 5번 9 페이지예요. 막 썼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아이고 지 혼자 넘어가요. 자 그중에서 어떤 것은 더 많은 에너지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비슷비슷한데 이거는 정말 진짜 같아. 그런 게 있다고요. 그거 누가 알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누가 아무도 모르죠.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는 내면의 상처가 건드려지거나 내가 좀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건드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울컥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살았는데 내가 그것에 관련된 책을 쓰고 싶어. 그럼 뭔가 뭉클함이 느껴진다든지 그게 정말 진실이라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전에 한 번도 인식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안에 무언가가 이렇게 알아차려지는 그러한 어떤 단어가 있다든지 뭐 일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쓰다 보면 생각해 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내면 깊숙이 어딘가에서 '아 맞아. 이거야. 아 그렇지.' 하고 확신이 밀려드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내가 찾아야 되는 것들인 거죠. '아 그렇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진실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이런 것들이 찾아져요. 근데 내가 진실하려고 하지 않고 늘 해야 하는 일, '아 그렇게 해야죠.' 해야 하는 일 뭐 계속 해야 하는 일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계속 그 헛 헛짓을 하는 거예요, 헛짓. 책을 써 봤자 힘만 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책을 써 봤자. 그런데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언가 건드려졌어. 그러면 그 책이 뭐
많이 팔리든 적게 팔리든 그걸 가지고 또 다음을 준비하고 그걸 가지고 또 강의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고 막 이러면서 그 책이 자기에게 되게 좋은 책이 되죠. 그 많이 팔고 적게 팔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책을 쓰기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코칭을 하면서 내가 모듈5를 숙제를 했어. 숙제를 했지만 지금 코치랑 만나서 다시 그 코칭을 다시 할 거거든요 지금. 다시 할 때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다 쓰지는 않았지만 뭐 떠올랐어. 그러면 이렇게 떠오른 걸 또 쓰세요. 막 여기다 써 놔. "아 잠깐만요. 제가 이거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이러면서 그런 걸 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숙제를 할 때는 머리로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의도를 내서 진실하게 하고 싶은 거를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를 말할 수 있는 게 어 용기고 결국 그 용기 있는 사람이 그것들을 다 이뤄요. 우리는 왜 자기 꿈을 못 이루는 줄 아세요? 용기가 없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말을 못해 가지고 말을 못해서 꿈을 못 이루는 거예요. 제가 한 7-8년 전 한 10년 7-8년 전쯤 됐다고 할게요. 뭘 알게 됐냐면 제가 인제 벤츠를 타고 다녔어요 그때. 제 차는 아니고 제가 그때 돈이 없어 가지고 7-8년 전에 돈이 많이 없어 가지고 주로 걸어 다니고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차를 안 타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런 시기에 제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랫집에 벤츠를 가지고 있는 구역장님을 보내 줘 가지고 그분이 맨날 저를 벤츠에 태워 가지고 새벽기도를 다니고 맛집을 데리러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인제 그분 벤츠를 타고 그날도 맛집에 갔다가 그분이 저를 맛집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분 차를 타고 맛집에 갔다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불현듯 빌딩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그 평촌에 빌딩 많잖아요. 빌딩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는 한 번도 저런 빌딩을 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제가. '아 나는 저걸 내가 갖고 싶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구나. 하다못해 저는 '이런 집을 갖고 싶어.'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요렇게 생긴 요런 집을 갖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되게 그러니까 그건 되게 신기한 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집을 갖고 싶다 생각해서 저 집을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제 수강생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나이가 젊은 30대 엄마였는데 어 전업 임대업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일하기보다 빨리빨리 이거 뭐 건물 상가 막 이런 거 해 가지고 임대업자가 되겠다고 꿈을 꾼 거예요. 임대업자였어요. 전업 임대업자예요. 그 엄마는 30 대인데. 근데 그 사람이 제 수강생으로 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나는 한 번도 이런 거를 내가 가져야겠다. 갖고 싶다.'라는 생각조차 안 했구나. 내가 집이 그때 저 집을 하나 제가 샀죠 그때. 그러니까 내가 뭘 갖지 이런 물질을 내가 물질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저는 책만 보고 살았어요 평생. '내가 물질에 대해서 한 번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조차 안 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비슷하죠? 저도 그랬더라고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될 거야.'라는 거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뭐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어. 해낼 수 없어.'라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지 마시고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로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우주는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더 큰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에 집중할 때 그냥 길이 막 열려요. 길이 막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길이 막 열려요. 그래서 이제 코칭을 할 때 인제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책 쓰기 코칭을 저처럼 이렇게 강의한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책은 요즘에 다 여러분 그냥 뭐 대충 써도 됩니다. 남의 책을 카피해도 됩니다. 이 GPT를 사용해도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 일이 그렇게 써 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여러분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나중에. 그리고 한 권이 아니라 두 권, 세 권 계속 쓸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이제 제가 깨달았던 거 그리고 제가 줄 수 있는 책으로 평생 이제 책을 쓰면서 살 때 필요한 어떤 것을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진실하기만 하면 내 안에서 이제 다 알려줘요. 지혜도 나오고 지식도 나오고 그리고 진실한 나는 도움을 이렇게 쉽게 받고 쉽게 받아요 도움을 더 이게 진실해지면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일을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다 도와줘야지 돈을 벌잖아요. 혼자서 얼마를 벌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줘야 돈을 벌겠죠. 그래서 도움을 잘 받는 사람은 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안 받을까를 연구하잖아요. 도움받는 건 부족한 거고 부끄러운 거고 이렇게 우리 뇌의 무의식에 저장이 돼 있을 수 있어요. 도움을 받는 거는 아주 멋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진실해지기로 결정했을 때 이제 온다. 그래서 코칭을 하면서 끊임없이 '아 그렇지. 그렇구나.'라는 지점에 닿기 위해서는 더 진실해져야 되고 더 여유 있게 공간을 두면서 코칭을 하시면 좋아요. 질문을 하나를 하고 나서 대답을 막 해요. 그러다가 또 뭔가 이렇게 느낌들을 느껴보면서 자기 마음에 뭔가가 닿았어. 그러면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아차리시고 이러면 됩니다. 자 모듈 5 번이에요. 모듈 5 번은 이제 숙제를 한 거니까 1번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내가 말할 때 가장 신나는 주제 뭐 이런 거 쭉 있어요. 요거를 다시 한번 모듈 16 번까지 다시 한번 1대1로 코칭을 하고 그리고 나오겠습니다. 자 중지할게요. 자 여러분이 두 분씩 들어가서 그거를 1대1로 한번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네 이제 들어가서 요거는 지금 27 분인데 20 분씩 20 분, 20분 하겠습니다. 20 분, 20 분. 네 20 분, 20분 40 분이에요. 네 고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네. 다시 시작할게요. 자 그 모듈 5 번을 지금 코칭을 나눴는데 코칭을 나누시면서 뭐 인터뷰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좀 되셨을 거예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하는 일을 이제 우리 코치님들이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사람들이 계속 만나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하는 것 밖에는 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인제 사람들을 만나야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또 알게 되는 거죠. 만나야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요. 만나니까 알겠죠, 뭐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 코치님들 집단을 해 보니까 뭐 공부해야 되는지 달라지죠. 어. 그냥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갖고 '나는 누구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가 정해져요. 사람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가 정해져요. 이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쨌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비로소 내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이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혼자 저기 자연인처럼 살아봐요. 아무 뭐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자연인이 되고 싶다고 다들 그러긴 하는데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신기하게도 내가 사람들 속에 부딪히면서 너무 지쳐 가지고 '내가 누군지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결국에는 우리가 힘을 회복하고 돌아갈 곳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가 정해지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정해지고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더 쉽게 잘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앞에 부분에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를 꼭 보시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모듈 5를 우리가 지금 나눴어요. 모듈 5를 나누면서 어떤 정리들이 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5 까지 하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모듈 6은 이제 각자 자기가 정한 책이 있어요. 지금 막연하지만 모듈 5를 하면서 '아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이런 책을 쓰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좀 제가 지금 들어 보니까 또 제가 과제 낸 걸 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좀 너무 커요 지금은. 좀 큰데 어쨌든 막연하게 뭔가 정해졌어요. 근데 6 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책의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을 정해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뭐 얘기했죠?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역할이 정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 만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그게 내 역할이 정해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에 따라서 내가 선생도 되고 내가 코치도 되고 내가 엄마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책을 쓸 때 내 고객이 누구인지를 정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면 뭐 다 필요하지. 이게 우리가 빠지는 착각인데요. 맞아요. 다 필요해요 사실은. 다 필요하죠.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거는 뭐 모든 사람한테 왜 안 필요하겠어요. 그래도 책이라는 매체는 이게 콕 집어서 누구를 정해야 돼요. 콕 집어서 누구를 정하지 않으면 이 마케팅 자체가 어려워져요. 여러분이 책을 써 놓고도 '이걸 누구한테 소개해야 되지?' 또 갈등에 빠져요. 그러니까 꼭 집어서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고객을 정해야 돼요. 적어도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 고객을 꼭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듈 6은 지금이 이제 오늘 제가 일단 강의를 좀 할게요. 지금 이 책의 나의 고객은 누구인지 고객을 꼭 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 0 세부터 100세 뭐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꼭 정하세요. 그림책 0 세부터 100 세가 보는 책이다 그렇지만 그 그림책도 다 이거 3 세용, 5 세용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3 세용이라고 해서 3 세만 보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정하고 자 이 책의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 니즈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원츠는 고객이 원하는 것이에요. 니즈와 원츠가 좀 달라요. 제가 그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니즈는 무엇이고 고객의 원츠는 무엇인가? 경쟁하는 책을 고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경쟁을 해? 내가 어떻게 오은영 박사랑 경쟁을 해? 육아서적 쓰는 사람들은 또 막 그럴 수 있는데 경쟁하는 책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잘 팔리고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을 고르세요. 근데 '나도 내 책도 이러면 좋겠다.' 이런 책을 고르세요. '이렇게 쓰고 싶다.' 이런 책 골라도 되고 '이 정도면 나도 도전해 볼 수 있겠는데.' 뭐 그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샘플 책을 이번 한 주 동안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도서관을 가시든지 뭐 각자 사는 곳에 있는 시내에 큰 서점 뭐 교보문고 이런 데를 가시든지 가셔서 물론 인터넷으로 조회해 볼 수도 있는데 직접 실물책을 하나 골라 보세요. 실물책. '아 이 정도 책은 나도 쓸 수 있겠고 또 이런 책 쓰면 좋겠다.' 싶은 것을 경쟁책으로 고르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도서관에 가서 쫙 한번 내가 쓰려고 하는 주제와 비슷한 책들을 막 뽑아 보세요. 우리 가족이 한 3 명, 4 명이면 한 명당 뭐 한 5권 고를 수 있지 않나? 3권 고르나? 그죠. 한 명당 5권 고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몇 권을 갖고 올 수 있냐면 막 10 권에서 20권 막 30 권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숫자에 따라. 그러면 그거를 일단 거기서도 고를 거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한 50 권을 뽑아서 보고 훑어보고 막 훑어봐요. 훑어본다는 건 목차나 이런 걸 막 훑어보고 그런 다음에 머릿말 이 정도 본 다음에 '아 이거 집에 가져가 봐야겠다.' 그런 거는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거를 보통 한 달 동안 볼 수 있을걸요. 2주 동안 보고 연기해서 또 한 달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세 3 주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인제 그중에 또 갖다 줄 건 갖다 주고 또 새로 찾아올 건 찾아오고 그래서 자기가 쓰려고 하는 비슷한 종류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대충 훑어읽기를 해서 사람들이 책을 어떻게 쓰는가, 이 비슷한 주제의 책들은 어떤 것들이 나와 있나 이런 거에 좀 감을 익히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경쟁책을 꼭 한 권을 찾아보는 거 그게 요번 주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책들을 한 50권 정도를 봐야지 이 책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뾰족한 어떤 틈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틈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나와 있는 어떤 책을 카피하려면 뭐하러 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채워야 할 부분을 발견하세요. '아 이런 책들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다 있는데 이런 건 없는 것 같으네.' 그럼 고거를 해야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경쟁하는 책들이 못 채워주는 어떤 부분 그거를 찾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거. '고객들이 이런 거 원하는데 이런 건 없네.' 그걸 찾는 거예요. 그 책들을 많이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걸 찾기 위해서예요. 이걸 따라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책이 이게 또 이런 거 있어요. 그 책을 많이 50권 정도 봐야 되는 이유는 너무 외계인 같은 말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게 얘기하는 방식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럼 그거를 써야죠. 뭐 나를 찾아가는 여행 막 이렇게 쓰는데 아무도 안 봐. 그게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생 비법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똑같아.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에요 두 개 다. 두 개 다 나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비법이면 자기를 찾아야 어쨌든 성공할 거고 돈 벌 건데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맨날 나를 찾아가는 자기의 국한 그 어떤 게 더 사이즈가 큰 사람이 쓴 책이냐면 두 번째 게 더 사이즈가 큰 사람이 쓴 책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은 뭘 하고 싶은 거지 하는 고객의 원추를 알아야 돼요. 고객들은 뭘 원하는 거지? 고객이 언제 지갑을 열지? 이런 얘기예요. 그 니즈와 원치의 차이는 바로 이제 그런 차이인데 여러 가지 책을 보다 보면 요 얘기하고 니즈 원치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책을 보다 보면 그 책들에서 가장 배울 점은 뭐냐면 그 책들의 카피 제목 카피와 그다음에 목차 카피예요. 제목과 목차를 많이 읽다 보면 50 권의 제목과 목차를 쭉 읽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감이라는 게 생겨요. '아 제목을 이렇게 뽑는 거구나. 아 이런 게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겠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50 권 100 권의 책을 봐야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저도 알려주지 않아요. 자기가 다 뽑는 거예요. 자기의 강의 주제가 될 거고 자기 인생의 경험이 녹아나서 그 목차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고객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목차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그 목차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목차와 주제를 뽑으면 돼요. 그럼 어떡해요. 경험과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만들어야죠. 지금부터 계속 그 경험과 지식을 이제. '아 내가 이 얘기하고 싶구나.' 그러면 그 경험 만드세요 이제. '내가 이 얘기하고 싶구나.' 그 지식을 빨리 배우세요 막 찾고. 그래서 책 쓰기가 1 년에 안 끝날 수 있죠 자기 책이. 경험도 지식도 없는데 뭘 그렇게 빨리 쓸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공저를 낼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책은 경험과 지식을 '내가 이 얘기하고 싶구나.' 그럼 이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1년 동안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공부가 필요하면 그 공부를 해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내는 거예요. 책을 무조건 빨리 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인제 요번 한 주 동안 요거를 생각해서 요거를 해 갖고 오는 거예요. 6 번 모듈 6을 해 오는 거예요. 요번 주 숙제예요 모듈 6. 자 모듈 6 숙제고 제가 아까 파일 정리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줬어요. 어떻게 모듈 6 해 놓고 모듈은 한글로 씁시다 그냥. 모듈 6 해 놓고 밑에 밭짓 긋고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점 찍는 거 아니에요. 가로 치는 거 아니에요. 모듈 6 하고 옆에 아랫밭하고 그다음에 자기 이름 쓰면 돼요. 한글로 숙제하라고 했어요. 모듈 6이 숙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고객의 니즈와 원츠가 있는데 고객의 니즈는 뭐고 고객의 원츠는 뭐예요? 고객의 니즈는 어, 뭐냐면은 여러분이 신발을 사러 갔다고 할게요. 이제 여름이 가까우면 우리가 또 신발 하나씩 사려고 그러잖아요. 샌들 사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인터넷으로 막 뒤져본다고요, 우리가. 예쁘다, 예쁘다. 막 이러면서 본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예쁜데, 예쁜데, 예쁜데. 막 이러면서 예쁜 게 막 10개가, 막 목록에 막 10개, 20개가 예쁜 거야. 너무 예뻐, 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돈을 꺼내서 결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뭘 찾아요? 내가 이럴 때도 신고 저럴 때도 신고 요럴 때도 신을 수 있는 제일 실용적인 건 뭐지? 그래서 한 개를 산단 말이야, 한 개. 이쁜 거 100 개가 있고 막 10 개가 있는데 이거 너무 예쁜데 이런 거 신고 싶은데 그럼 신고 싶은 거를 사냐고요? 안 사요, 사람들이. 어떤 걸 사요? 내 지금 생활에 꼭 필요한 거에만 지갑을 열어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내 책을 사람들이 사요. 근데 사람들이 책을 요즘엔 안 사요, 많이.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안 사도 뭐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을 사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몇 퍼센트 내고 내가 먼저 봐. 그리고 다시 도서관에 반납한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제도가 많아서 책을 안 산다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고객이 그러면 내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원치죠. 네. 그 많은 시간을 쪼개서 내 강의를 듣고 싶어 해. 그러려면 내 책의 제목이나 내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고객이 원하는 거와 맞닿아 있을 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럼 그 고객이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이. 자기가 고객이잖아요, 자기가 다들. 자기가 지금 그 시간을 통과해서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언제 지갑을 열었지? 그거를 찾아요. 잘 알잖아요. 언제 지갑을 열었는지. 여기 지금, 내가 언제 지갑을 열지? 본인들도 그걸 하면 돼요. 내 고객이 지갑을 열게 하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뭘 알려줄 때 내 고객들이 지갑을 열까? 이 지갑을 연다라는 표현이 되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뭐냐면 이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를 욕망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에 절대 돈과 시간을 쓰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해결해 주는 데에다만 시간과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뭘 해야 돼요?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저 사람들은 뭘 원하지? 저 사람들 뭘 궁금해하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사고로 살았어요. 나 중심. 여러분이 모든 중심에 자기밖에 없었다고요. 아닌데요. 저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코치님 그렇게 얘기하면 섭섭해요. 이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모두 다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기 중심적 사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는 그렇고, 응? 이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저 사람들을 도우려면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 이제는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닌 내가 돕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공부를 이제 비로소 시작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알았죠? 내가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잘 돕기 위해 나는 뭐 공부해야 되지? 그걸 하란 말이에요. 저도 계속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책을 읽어요. 책을 지금 우리 집은 지금 책이 거의 우리 연구소에도 책 많죠. 우리 집은 책 때문에 내려앉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진짜. 매달 10만 원 이상씩 책을 사거든요, 제가. 그것도 중고책이나 저는 또 그 출판 도소매업 사업자가 있거든요. 출판 도소매요. 그래서 저는 또 책을 싸게 사요. 소매로. 아니, 도매, 도매죠, 도매. 책을 많이, 책을 팔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 책만 사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의가 올 때 제 책을 제가 사다가 제가 파는 그런 형식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책을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책을 도서관에서 이렇게 빌려 보더라도 자기가 또 나중에 강의할 때 또 그 책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좋은 책은 소장하고 그 책을 갖고 이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죠. 자기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이제 남 중심의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고객을 잘 관찰하다 보면 고객의 원치가 보여요. '아 고객이 이런 거 원하는구나.' 그 마음성장학교에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마음성장학교에 많은 사람이 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저는. 막 불특정 다수를 위한 광고를 하잖아요 어쩔 때. 유튜브를 막 열심히 올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불특정 다수가 막 전화를 해대요. 전화를 그렇게 해 유튜브를 보고 사람들이. 그리고 막 뭐 이것저것 막 물어봐요. 근데 별로 대답해 주고 싶지 않은 것들을 물어봐요. 그 블로그에 다 있는 거를 계속 물어보는 거죠. 뭐 "시간이 어떻게 돼?" 뭐 "돈이 얼마야?"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는 친절하게 안 받아요. "아 거기 다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보세요." 이러고 끊어요 그냥. 그럼 그 사람들 안 와요.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친절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어떤 분은 그 "대표님 말고 전화로 소개 좀 안내해 주실 분이 직원이 없으실까요?" 막 이러는데 직원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불특정 다수에게 막 하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손해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마음성장학교에 저를 이렇게 어떻게 여러 가지 경로로 찾아오신 그 고객, 지금 와 있는 고객들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죠.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에너지도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 내 고객을 연구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꿈의 고객들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이제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연구하냐면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일단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세요, 그림을. 자기 꿈의 고객을 그리는 거예요. 꿈의 고객이에요. 이게 그려요. 이게 실제로 제가 제 컴퓨터랑 제가 하는 거예요. 제 커피잔 제가 커피 마시는 이 스타벅스 커피잔 알죠? 이거 우리 연구실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어요. 딱 2개 있어요. 이거는 언제 산 거냐면 제가 12년 전, 13년 전 그때 미국에서 그 공부를 하러 갔을 때 거기 스타벅스를 갔어요. 한국에서도 스타벅스를 한 번도 안 가 봤는데 거기서 처음 가 봤어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가 이런 데구나.' 이러면서 막 그 1호 스타벅스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 가지고 막 이거 사 왔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십몇 년인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아침에 여기다가 커피를 가득 한 잔 마셔야 하루가 시작이 돼요. 자 거기다가 인제 글을 쓸 때 저는 '아 이거 누구를 위한 거지?' 이렇게 사람을 하나 그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써 놔요. 누구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명을 이렇게 그려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을 이렇게 그려 놔요. '아 이번 책은 이 사람을 위한 거야.' 이렇게 두 명을 그려 놓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인제 책 쓰기가 엄청 쉬워져요. '아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알려줘야지.'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우리 이영애 코치님은 엄마들 중에 원장님 그 아기 울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것만 이렇게 그려 놓는 거예요. "아기가 울 때 이렇게 하세요." 이러고 인제 써 주는 거예요. "아기가 울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는 거니까 아기가 울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써 주면 돼요. 자 우리 이영애 코치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요즘 엄마들은 긴 책을 안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 그래서 코치님은 너무 행운이야. 긴 책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올케가 아기 키울 때 걔도 그래도 벌써 지금 우리 조카가 딱 한 명 있는데 저는 그 조카가 지금 이제 중학교 2 학년인가 얘가? 그래요. 근데 걔도 그래도 육아 시간이 꽤 됐죠. 근데 걔가 처음에 걔가 아기였을 때 유치원 때 "무슨 책을 사서 보나." 그랬더니 육아책이라고 하나도 없어 그 집에. 책을 안 봐 걔네들은. 육아책이 없는데 딱 한 권 있더라고요 육아책이.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뭐 전화번호부 같아요. 글씨가 얼마나냐면 글씨가 이만해 여기. 단 한 사람이 이만해. 제목 목차들이 다 이만해요. 그리고 속의 내용은 요만 딱 손바 이 인스타그램 같은 데 나올 만큼 딱 요만큼 있어요, 내용이. 근데 이거야. 무슨 뭐 응급처치 100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 아이 삐뽀삐뽀 얘 그냥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지은 거예요. 우리 아이 삐뽀삐뽀 응급처치 100 이래 갖고 100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질문 하나 있고 엄마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다 해 놓고 밑에는 간단한 설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파가 좀 있으려면 있어도 되고. 근데 그게 엄마들이 그 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뭐 기저귀를 갈았는데 아기가 울어요. 어떻게 하나요? 뭐 기저귀 발진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그런 질문들이 100개가 있는 거예요. 상황별로 상황. 아니면 연령 뭐 0세부터 3세, 100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사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쓰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딸에게 주고 싶은 딸에게 주고 싶은 뭐 그런 해가지고 해도 되고. 그래서 내 고객이 어떤 사람인가. 요즘 젊은이들이 책을 안 보잖아요. 젊은 엄마도 마찬가지고 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처럼 쓰면 돼요. 만약에 육아 책을 쓴다 그러면. 그래서 그 하나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인스타그램에 또 피드에 올리면 돼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재료가 생기고 내 책의 재료가 생기고 내 고객은 인스타그램에서 오고 뭐 이렇게 이제 그게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내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글을 쓰는 방식, 강의하는 방식, 내 책의 어떤 방식들이 다 달라지겠죠. 내 책을 가장 먼저 읽는 독자는 바로 나예요. 그죠? 내가 쓰면서 읽고 또 내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독자도 나예요. 신기하게도 책이 나오면은 강의가 막 될 것 같죠. 강의가 이제 요청이 온단 말이에요. 강의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분야로 막 요청이 와요. 그러면 내가 뭘 하냐면 많은 작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 책이 나온 다음에 독자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읽었지? 그걸 다 찾아봐요. 그리고 독자들이 밑줄 그은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독자들이 이렇게 서평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자들이 밑줄 그은 거를 알 수 있어요. 작가는. 작가들은 이 네이버를 찾아봐요. 자기 책을 누가 읽었나. 그러면 이제 내 책을 읽고 블로그에 막 글을 써놨어. 그러면 막 밑줄 그은 게 있어.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 이런 부분에 밑줄을 긋는구나. 이러면서 작가가 거꾸로 이제 독자를 통해 자기 책을 배워요. 그래서 독자를 위한 강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책이 나오면 독자가 없으면 그 책은 생명이 없고 한 명이라도 독자가 있으면 그 독자가 읽은 방향으로 이제 이 책을 또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독자가 한 명도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독자가 많으면 좋죠. 조금 전에 아까 고객이 누군지, 고객의 그 원치가 뭔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 작가의 책을 읽어줄 독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책을 가장 먼저 읽는 독자는 바로 나고, 그 책을 통해 가장 많이 성장할 사람도 바로 나예요. 그리고 그동안 막연하게 이런 거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하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이 딱 나오면 그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2시간의 썰을 풀 수 있어요, 사실은. 2시간의 썰을 이렇게 혼자서 풀려면 그 정도는 자기의 지식이 정리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제가 그동안 썰을 얼마나 풀어놨어요. 책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가 앞으로 얘기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내가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책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거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걱정 하나 안 해도 돼요. 자, 나를 기쁘게 하는 책이 가장 좋은 책이에요. 책이 나왔는데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책을 써가지고 나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너무 외계인 같을 수 있잖아요. 내 말하는 방식이나 내가 좋아하는 주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비슷한 분야의 책을 50권, 100권 보면서 아,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게 이건데 아,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네.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네. 이러면서 자기만의 표현법을 잘 갈고 닦아서 내가 말하는 게 사람들의 원치와 맞닿을 수 있게 그렇게 책을 쓰시면 돼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번 주에는 그 모듈 6번에 샘플책을 하나 찾아오는 거, 샘플책 찾아오는 거, 그게 이제 이번 주에 하실 일이에요. 음,
이렇게 할까요? 모듈 6번하고 7번을 같이 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기 와서 코칭을 나누면 좀 달라요. 그래서 모듈 6번과 7번, 모듈 6번, 모듈 7번을 한글에다 이렇게 어떻게 숙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글에다가 그대로 치세요. 질문을 치고 밑에다 인터뷰처럼 자기가 다세요. 질문을 치고 이렇게 다는 거예요. 한글에다가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모듈 6번, 7번 하면서 이제 샘플 책 한 권 골라보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 있다. 이거까지 보여드릴까? 네. 7번 숙제할 거니까 7번 보여드릴게요. 네, 7번. 강력한 한 줄 메시지, 주제 찾기. 그러니까 대부분의 책들이, 그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이 되게 강력한 주제예요, 사실은. 그죠? 내 책은 이런 책이다. 말할 수 있는 주제. 근데 이 제목과 주제는 지금부터 계속 찾아가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내가 쓰려는 책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예를 들면은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제목이 다 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목이 다 했죠. 이 책을 안 읽은 사람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래, 맞아, 맞아. 이러면서 이 제목을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 혜민 스님은 강의를 다니는데 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요거 하나로 10년도 넘게, 10년이 뭐야, 한 20년 울고 먹었죠, 진짜. 그렇게. 이 제목 하나로 그런 거예요. 괜찮다, 다 괜찮다. 예, 공지영 씨의 책이에요. 공지영 씨의 인생은 엄청 파란만장해요. 그러니까 배다른 아이들이, 배는 같죠. 배 한 배인데, 씨가 다른, 씨 다른 아이들. 씨가 세 종류야. 이 씨가 세 종류야. 결혼을 3번 했고, 이혼을 3번 했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다 자기가 키워요. 남편들한테 하나도 안 보내고 다 자기가 키우면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 고통.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괜찮다, 다 괜찮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괜찮다, 다 괜찮다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위로가 됐어요. 정말 삶이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더해. 막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있는데, 김혜자 씨가 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렇게 아이들만 뺐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목은 여러분이 이렇게 카피를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할 수도 있어요. 어,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목 한 줄, 나는 내 책의 제목 한 줄은 뭐지? 근데 이 제목은 사실 그 책을 쓰는 작가들은 또 출판사에서 이제 뭐 책을 쓸 때 가장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게 제목이에요. 책이 다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목은 계속 바꾸고 표지 디자인을 하면서 또 바꾸고 뭐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는 게 바로 제목이랍니다. 저 어저께 아니, 오늘 조금 전에, 오늘 8시 수업했잖아요. 7시쯤에 6시 딱 퇴근할 때, 6시에 저한테 요게 왔어요. 요게, 생존 독서 디자인 좀 나왔다. 아직 완성된 거 아니고, 지금 초고에 초고. 근데 여기 다, 이게 뭐, 줄도 바꿔야 되고, 뭐, 여기다 뺄 것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지난번 디자인은 제가 디자인 샘플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이게 지금 자비 출판이다 보니까, 자비 출판은 거의 내가 기획자이고, 내가 다 해야 돼요. 이거 다. 내가 이렇게 넣어달라,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걔네가 그냥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도 마음성장학교 출판사로 해서 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걔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이 없으니까 거의 외주의 개념이에요. 디자인, 편집, 뭐, 그 다음에 인쇄, 이런 거를 그쪽에서 맡아주는 거고, 그 밖에 모든 마케팅에 들어가는 용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거는 다 이제 제가 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보낸 거 그대로 그냥 얹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바꾸고 글씨체 바꾸고 뭐 이런 거 다 사진 좀 이상해요. 이거 너무 시꺼매. 이제 사진 어떻게 바꾸고 뭐 배경을 좀 밝게 넣어달라 뭐 이런 거 이제 뭐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좀 야한 보라색을 보냈는데 저는 쨍한 보라색을 보냈는데 이게 톤 다운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번에 이렇게 뽑았어요. 이번 시즌에는 책의 내용은 변한 게 없는데 진짜 어른을 위한
독서 자기 계발 바이블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저는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독서책을 이렇게 최근에 읽은 건 아니지만 이 생존 독서 쓰기 전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외국 번역책부터 해 가지고 독서 관련된 책을 진짜 한 몇백 권을 봤어요. 다 봤죠. 다 훑어서 어떤 책들이 있나. 근데 그런 책들이 너무 가볍게 독서를 다 담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제가 알고 있는 독서책의 최고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인제 좀 세련되게 구성을 한다거나 이거는 처음에부터 독서책 바이블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처음 쓴 책이어 갖고 약간의 구성에 어떤 뭐 좀 일치되지 않음 이런 것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제 독자들 중에 어떤 분들도 어 뭐 막 그런 비슷한 "이것은 독서계의 코엘료다. 코엘료가 나타났다." 막 이렇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저한테 되게 동기부여가 되고 고맙고 그랬던 분이 있는데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제 이렇게 한번 문장을 뽑아 봤어요. 여러분 중에 지난번에 제가 생존 독서 원래 요번 기획에는 생존 독서를 읽은 독자들의 이야기를 앞에다 좀 넣으려고 그랬어요, 에필로그 그쪽에. 근데 그거를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벤트 보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정말 실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심합니까 여러분. 정말 실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좀 쉴까 봐요 진짜. 이렇게 사느니 쉬는 게 낫겠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 쉬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어 근데 우리 김춘원 코치님. 김춘원 코치님은 너무 저를 정말 찐팬이에요. 그분은 진짜 지난번에 생존 독서 오프라인 할 때도 오시고 요번에도 그게 아마 마감이 엊그저께가 마감이었나 봐요. 근데 5월 31 일이 마감이었나 봐요, 그 이벤트가. '나도 기억을 못 하고 아무도 안 보내네.'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5월 31일 날 그걸 딱 보낸 거예요. 구글 신청서에다가 막 구구절절 써 갖고 근데 막 너무 감동적인 거야. 그래서 막 내가 "아우 코치님 너무 고마워요. 이걸 다 이렇게" "아니 오늘이 마감이어 가지고요. 제가 막 서둘러서 열심히 썼어요." 이렇게 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아무도 안 보냈어 코치님." 그랬더니 "아유 잊어버려서 그러겠죠." 막 이러면서 또 막 위로를 막 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책에 싫지는 않지만 그냥 이제 뭐 따로 이제 그런 건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코치님들도 혹시 인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책을 읽은 독자는 이 책이 뭔지 "아 이 책은 이런 책이야."라고 훨씬 더 말해 주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내 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그런 걸 뽑을 때는 이 한 줄을 뽑을 때는 사실은 책의 이 디자인을 할 때는 작가가 혼자서는 못하고 주로 출판 편집자들이 다 뽑아 줘요. 왜냐하면 출판 편집자들은 편집을 오랫동안 했고 많은 책들을 봤기 때문에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이 책의 내용에서 어떤 한 줄을 뽑아서 고객이 가장 반응하기 쉬운 어떤 거를 뽑아서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제 책을 쓰면 자기 책을 가까운 지인이나 뭐 아니면 자신의 독자가 될 만한 사람에게 뭐 읽혀 가지고 "이 책이 어때?"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몰라요. 감이 없어. 그리고 읽어도 그냥 "좋다."라고 밖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처음 쓴 책의 초고를 받아들었을 때 거기다가 어떻게 피드백을 하겠어요. 피드백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다 좋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끊임없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제 음 자기가 생각해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걸 보여 드린 이유는 지금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요걸 보여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자비 출판을 하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이 인제 내 책에 어떻게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문장을 뽑으면 좋겠는지 이거를 다 각자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책의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책의 표지라든지 '아 내가 책을 내면 요렇게 디자인이 되면 좋겠어. 이러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책의 목차도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봤다면 이제 책을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서, 책을 쓰고 싶은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되니까 관점이 많이 전환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글씨체가 이렇게 잘라져 있는 글씨체 별로네.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그죠? 이거 자르지 말라 그래야 되겠다. 왜 잘랐지? 자, 네. 자, 그래서 모듈 6 번, 7 번이니까 당신이 만약 모듈 7 번이에요. 강력한 한 줄 메시지 주제 찾기. 이거는 제가 아까 책을 출간해서 마지막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책을 쓰면서 계속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책을 써 나가면서 내가 정말 한 줄로 뭐라고 얘기하면 좋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떤 주제 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책에는 다양한 주제가 담길 수 있죠. 물론 뭐 예를 들어 육아인데 육아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담길 수 있는데 그래도 제목은 하나로 나올 거잖아요. 또 부제 같은 것도 하나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남기고 싶은 한마디는 뭐지? 그거를 끊임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책을 쓰는 여정은 평범한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 가는 여정일 수밖에 없어요. 자, 당신이 만약 오늘 죽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 네, 뭐라고 할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 한마디의 주제를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강의도 되고, 또 책도 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7번, 모듈 7번까지 한번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모듈 7번. 자, 모듈 6번, 7번이 과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이제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일단 한마디씩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안내할게요. 네. 오늘 여정 시작해서 여기까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시간이 많으니까 좀 얘기하실 수 있는 거 하셔도 되고 또 질문이 있다면 질문도 이따가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질게요. 지금은 이제 성찰이나 또는 오늘 코칭도 하고 또 강의도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얘기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네. 자, 이영애 코치님 마이크 켜시고. 네. 네. 음, 저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음, 네. 이거 이제 찾기로 했어요. 네. 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이제 하는 질문들을 다 적어 놓으셔요. 네.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요. 엄마들이 뭐 음, 물어볼 때마다, 교사들이 물어볼 음, 때마다 포스트잇 있죠? 네. 적어서 그 원에 어디 붙일 만한 곳에 쫙 이렇게 붙여놔 음, 보세요. 그래서 한 30개, 50개 이렇게 질문을 한번 쫙 네. 붙여놔 보세요. 그때그때 매일매일. 아마 네. 매일매일 있을 거예요. 또는 애들을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음, 애들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요런 거 엄마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이런 게 싶으면 그것도 기록해서 이렇게 포스트잇에다 다 음, 적어서 이렇게 한번 모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네. 음, 네. 이미영 코치님. 하다 보니까 음, 크게. 예전에 꿈꿨던 거를 더 명확하게 음, 그려나간다? 시간 네. 중간에 좀 할까 말까를 고민했거든요. 어린 그래요? 부모들에 음? 대한 책을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예전에. 음, 근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묻혀갖고 현실에 내려놨었는데, 다시 하고 싶다. 고딩 언빠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음, 그래, 한편으로는 저들이 왜 그런지가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 그들이 이후에 겪어야 될 어려움이 보이기 때문에. 방송을 나와서. 그래서 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들을 교육하는 데는 특별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때도 저런 게 교육을 해주거나 했으면 좀 더, 음, 물론 부모는 맞지만, 그러니까 가슴을 울리는 프로그램의 음, 멘트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멘트를 보면서 그냥 부모가 어리다고. 음, 지금 저희 자녀가 제가 출산했을 때 나이가 된 거예요. 저희 음, 딸들이. 음,
진짜 아기가 애 낳았다는 말 맞구나. 우리 아버지 그래서 슬퍼서 우셨다는 그 어. 눈물의 의미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부모가 되고 나니까. 음. 그래서 이런 느낌이셨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런 거를 좀 지나온 과거를 책으로 풀어서 그들에게 안내하고 음. 그들도 같이 좀 더 성숙된 부모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런 책을 내고 싶은 게 아. 확고해졌어요. 음. 고딩 엄마? 고딩 네. 엄마 아빠를 아빠 그리고 위한. 이제 이른 나이에 결혼했어도 자기의 커리어를 쌓지 못해서 50대가 됐어도 고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분들도 마찬가지구나.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음. 복합적으로 음. 느껴지더라고요. 음. 네, 그래요. 네. 자, 박쥐 코치님. 네, 저는 그 대표님께서 꿈의 고객 한 명을 그려서 음. 이제 그 고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쓰라고 하셔서 그게 음. 되게, 음. 어, 진짜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음. 나의 꿈의 고객을 찾고 싶더라고요, 요새 계속. 그래서 꿈의 고객을 찾고 나의 꿈의 꿈의 고객 찾았잖아요. 지금 아, 같이 책 읽은 사람들이 꿈의 고객이에요.